제1장 잃어버린 기억 1회. 물방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천천히 떨어지고 한 방울 떨어져 그 물방울의 끝은 엎어져 있는 낯선 소년의 얼굴에 맞고 흐른다. 소년은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파르르 떨리며 스르르 눈을 떠본다. 새벽 아직 짙은 안개로 사물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소년의 눈에는 흐릿한 영상으로 이곳이 어디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울창한 숲속의 공터. 여기가 어디지? 소년은 생각하며 고개를 들어 두리번. 그러나 그는 도저히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14세 땜직한 미소년의 얼굴은 그야말로 상거주를 짐작하게 한다. 얼굴은 천상의 신인인 양조각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나 그 얼굴은 나뭇가지로 온통 잔 상처 투성이, 피부에 마른 피자국 멍투성이, 그리고 쑥검댕, 눈물 자국 등이 나 있었다. 밤새 울었는지 그 눈엔 얼룩 자국에 퉁퉁 부어 있었다.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누구지?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 소년의 머리는 다만 깨질 듯 아팠고 슬펐던 느낌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여 일어나 앉아 신기한 듯 주변을 바라본다. 아직 미명이었지만 그는 어렴풋하게 보이는 손과 발이 신기하게만 느껴진다. 머리야. 나는 누구지? 그는 오싹해서 부르르 떨었지만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벽 안개로 인하여 낯선 공기에 떨었고 그냥 숲속은 매우 차갑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스스로 추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코 추위에 떠는 것이 아니었다. 새벽 미명의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이것이 시원한 건가? 여기는 도대체 어디일까? 그런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거야? 소년은 다시 한번 오싹하게 느꼈고 자신의 팔의 옷은 여러 군데 찢겨 있었다. 자신의 구멍난 곳의 상처를 만졌으나 고통이나 따끔거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피딱지도 신기하게 느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의 피딱지를 보았다면 기절을 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의 피딱지는 결코 검붉은 색이 아니라 황금색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소년은 그 피딱지를 쓱 문질렀다. 그 피딱지는 가볍게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가 조금 움직일 때마다 이 같은 피딱지들은 조금씩 떨어져 내렸다. 떨어진 피딱지에 나타난 속살은 맑은 새살이 돋아 있었다. 그 살들은 정말 아기의 살과 같았다. 소년의 피부는 모두 아기 살과 같이 튀어없는 살과 같았다. 다만 눈물 자국과 피딱지, 그리고 걸레 같은 옷과 산발한 머리 모양으로 이 같은 준수한 얼굴과 신체가 숨겨 있을 뿐이었다. 지난밤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였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네. 내 몸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인지 소년은 기억할 수가 없다. 일어나려고 땅에 손을 짚고 무릎을 꿇었다. 발목이 따끔거렸다. 소년의 눈은 발목을 향하는데 소년은 아는지 발 옆 살모사가 머리가 터지고 짓이겨진 채 배는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이거 징그러운데. 소년은 인상을 찌푸렸으나 인상 쓴 모습도 잘생긴 얼굴에 별로 나쁘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발목을 보았다. 뱀의 이빨 자국이 있으나 딱지가 지고 따끔거릴 뿐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 일반인들이 보았다면 매우 놀랐을 것이다. 독사 중의 살모사는 일반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극독으로 인해 얼마 되지 않아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인데 소년의 옆에 있는 뱀은 매우 큰 살모사로 맹수도 피해갈 만한 크기였다. 짐작하건대 간밤의 소년은 이 살모사에게 물렸으나 어떤 이유로 그는 아무런 신체적인 손상도 없었고 또한 그 독으로도 죽지 않았다. 소년은 일어나 그 뱀을 보는데 매우 인상을 쓰고 있어서 소년에게는 이 뱀이 다만 징그러운 것 중에 하나로 인식된 듯하였다. 소년은 인상을 썼다. 그리고 뱀을 짚어서 멀리 던진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소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몇 걸음 걸어본다. 아픈 것이 익숙한지 걸음의 속도를 내본다. 그리고 잠시 후 멀쩡히 걷는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숲속을 헤치고 한 10경쯤 걷다가 옹달샘을 만나서 그 샘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본다. 얼굴을 보며 소녀는 다시 약간의 인상을 쓴다. 그리고 쓴웃음이 나온다. 옹달샘에 비친 얼굴은 소년에게는 어이가 없었나 보다. 거지 중에 산거지였다. 픽자국이 여기저기 짠 상처와 얼굴의 숯검댕이, 들과 눈물 자국 등. 이제 소녀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셔본다. 갈증을 느꼈나 보다. 그리고 소녀는 이제 얼굴을 씻었다. 시원하게 얼굴을 적시고 손으로 이곳저곳 씻어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 피딱지가 얼굴에서 벗겨진다. 벗겨진 곳에는 상처가 없이 맑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그 얼굴이 너무 깨끗하다. 마치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얼굴 전체에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눈물 자국도 멍 자국도 상처도 없이 맑은 얼굴이 되었다. 다만 소년이 입고 있는 옷만 여기저기 찢겨 있어 이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옷뿐이었다. 소년은 여러 날을 굶었는지 배가 고팠다. 하지만 소년은 계속 걸었고 또 걸었다. 배는 고팠으나 소년에게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왠지 알 수 없으나 힘들이지 않고 울창한 숲을 헤치고 지나갔다. 계속 걷던 중 소년의 눈에 칡줄기를 발견하였다. 그의 눈은 매우 번뜩였다. 굵은 나뭇가지를 줍고는 칡줄기를 따라가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힘이 없지는 않았기에 팔뚝만 한 나뭇가지를 의지하여 땅을 손쉽게 파고 있었다. 계속 팠다. 잠시 후 땅을 제법 움푹 파게 되었다. 비록 큰 너비로 파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다리 허벅지 높이만큼 파게 되었다. 칡줄기가 자신의 팔뚝만 하게 굵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소녀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팔뚝만 한 나뭇가지 하나로 땅을 파고 있으며 계속된 단순한 동작으로 그 짧은 시간의 땅을 자신의 허리 높이까지 팔 수 있을까? 하지만 소녀는 무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곡괭이나 땅을 파는 도구가 있을지라도 땅을 이리 잘 파내지는 못할 텐데 비록 어린이라 할지라도 한 시즌 이상 노력을 해야 하는데 소녀는 불과 반의 한 식경 남짓 걸렸다. 거기다 소년의 행동을 보라. 어른 장정이라도 칡을 그 굵은 뿌리채에 뽑을 수 없는데 아무 힘들이지 않고 자신의 허벅지만 한 칡을 흙더미에서 뿌리채 뽑아내고 있다. 헐. 소년의 해맑은 얼굴에 흙이 약간 묻었으나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칡뿌리의 흙을 털어내는 모습에 소년의 이 궤력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는 괴물인가? 태어날 때부터 무공을 이긴 고수인가? 혹시 벌모사수의 고수인가? 소년은 자신의 신장 높이와 같은 칡을 어깨에 짊어지고 걷는다. 정말 능숙한 모습이 좀 전 상처투성이 아이일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비탈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간다. 시냇물을 만나 소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던 일을 반복하듯 칡뿌리를 물에 담그고 씻는다. 그리고 손으로 뚝뚝 끊어내고 입에 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 조각을 낸다. 그야말로 눈이 튀어나올 만한 괴력이다. 어찌 도구도 없이 허벅지에 굵게 칡을 끊어낼 수 있을까? 소녀는 작은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는 맛을 음미해 본다.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짓는다. 너무 익숙한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으나 이 칡뿌리에서 얻은 단물처럼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다. 이 칡뿌리만큼은 너무 익숙한데 나는 과연 칡뿌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지? 에이, 머리 아프니 차차 생각해보고. 이제 새벽 안개는 없고 모두 가셨는데 태양이 이미 떠올라 조금은 더운 듯하다. 소년의 손에 잡힌 넝쿨,
그 칡 넝쿨로 바구니를 만든다. 매듭을 짓고 여러 갈래 교차하여 얼마 못 되어 작은 칡 넝쿨 바구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 조각으로 만들었던 칡을 가지고 그 바구니에 담았다. 소녀는 이제 배가 고프지 않았다. 다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습관처럼 눈을 감는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린다. 불능이지, 이기유버, 명주유필, 자능지. 소녀는 어찌 되었는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아의 세계에 빠진다. 머리에 깊이 새겨진 소리에 따라 읊조리는데